중남미는 스페인의 지배를 300년간이나 받았습니다. 이 기간 원주민에게 주어진 운명은 딱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죽음 아니면 노예죠. 스페인의 지배와 수탈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지금도 중남미에서 저지른 스페인의 잔혹성은 검은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함께 식민 지배했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이제 콜럼버스가 이 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지 5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독립한 지는 대개 200년이 넘었죠. 지금 이 땅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19개나 됩니다. 그리고 중남미의 6억 5천만 명 중 약 70%가 스페인의 혼혈인 메스티소입니다. 콜럼버스와 코르테스, 피사로를 위시한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인종이죠. 이들은 지금 스페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1492년은 스페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인 동시에 중남미인들에겐 운명이 한 해였습니다. 바로 이해 1월에 스페인은 이슬람을 몰아내고 레콩키스타를 완성했습니다. 무려 800년의 이슬람 지배였죠. 그리고 3월에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내친 김에 유대인까지 쫓아낸 것입니다. 오랜 이슬람 지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페인의 종교적 광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이 스페인을 떠나던 8월 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아주 한참 후에야 밝혀졌지만 이 모든 게 중남미 원주민들에겐 최악의 역사 전개였죠. 사실 스페인은 콜럼버스를 지원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과 싸우느라 국가의 체계도 재정도 취약했죠.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동방무역로를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자 이제 갓 국토를 회복한 스페인은 유럽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옆나라 포르투갈의 해양 진출은 스페인을 무척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던 다급한 처지에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황당한 제안에 도박을 건 셈이죠. 때문에 스페인의 아메리카 지배는 초장부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인 정부는 엄청나게 큰 아메리카 대륙을 관리할 돈도 행정력도 없었습니다. 종교적 감정이 없어 미래를 생각지 않은 유대인 추방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죠. 유대인이 사라지자 세금을 거둘 사람도 세금을 낼 사람도 돈을 빌려줄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네덜란드로 건너간 이들의 후손은 해상 강국을 만들어 스페인의 몰락을 가져오는데 한몫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되자 당장 스페인 왕실의 돈줄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 말은 정부 차원에서 스페인이 중남미의 식민지를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는 전적으로 정복자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수탈물의 20%만 스페인 왕실에 보내면 나머지는 모두 정복자들의 차지였지요. 스페인의 지배가 유독 잔인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북미에서도 원주민 대학살이 일어난 건 마찬가지이지만 남미와 같은 대규모의 혼혈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엔 초반부터 가족 단위로 이주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남미의 스페인은 남성으로 짜인 군인들이 중심이었죠. 초기 이주자들 역시 백인 남성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혼혈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페인은 이미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시절 대대적인 혼혈을 경험한 터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습니다. 피가 강제로 섞여본 적이 없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과는 사정이 좀 다르죠. 이렇게 태어난 메스티소가 이제 중남미의 다수가 되었습니다. 메스티소의 조상을 보면 거의 모두가 아버지는 스페인 피이고 어머니는 원주민의 피입니다. 조상으로서의 스페인과 정복자로서의 스페인. 어느 한쪽을 편들려면 어느 한쪽을 부정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대부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에선 스페인의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에 따라 각국마다 스페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스페인은 혼혈 정도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식민 통치 기간 내내 운영해 왔습니다. 스페인 본토에서 건너온 백인이 당연히 최상위죠. 그리고 백인 사이에서 태어나더라도 중남미 태생이라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크리오요라고 불린 이들은 중남미의 지배자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지배층에선 스페인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무튼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크리오요들이 나중에 중남미의 독립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지배층 아래로는 스페인 백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있죠. 아즈텍을 무너뜨린 여인 말린체의 이야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의 자식들 같은 특별한 예를 빼곤 대부분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원주민들보다는 그래도 대우가 훨씬 나았죠. 스페인의 이 카스트 제도는 사실상 지금도 중남미에 남아 있습니다. 백인들에 대한 부의 편중과 백인들의 지배 카르텔은 중남미 빈곤의 주요 원인이죠.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원주민들이 메스티소로 등록하는 바람에 메스티소가 실제보다 과다 집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칠레, 브라질 등에선 스페인의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들 중 일부 부유층과 보수층에선 스페인을 모국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죠. 메스티소가 다수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에콰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선 스페인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이 아무래도 백인들이 많은 국가보단 확실히 떨어집니다. 반면 원주민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볼리비아, 페루, 과테말라 등에선 스페인에 아직도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죠. 또 하나는 스페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나라들에선 상대적으로 반스페인 정서가 좀 더 강합니다. 아즈텍의 멕시코, 고대 마야 문명의 과테말라, 잉카 제국의 페루가 그런 나라들이죠. 우린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뼈아픈 경험 때문에 중남미인들도 스페인을 몹시 싫어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남미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중남미에선 우리와 일본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조차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선 같은 언어와 종교와 혼혈에서 오는 동질감 때문이죠. 물론 중남미에서 지금도 케추아어, 과라니어, 아이마라어 등의 원주민 언어도 공용어로 대접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부일 뿐 스페인어 사용이 압도적이죠.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일부러 원주민들의 신전을 허물고 그 기단 위에 가톨릭 성당을 세웠습니다. 우리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원주민들의 반란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스페인의 가톨릭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칼을 든 종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중남미인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유럽보다도 훨씬 더 열렬하게 믿고 있죠. 혼혈은 기묘한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극히 일부지만 메스티소 중엔 백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백인인 것처럼 유럽 제국주의에 적극 동조하죠. 메스티소 중엔 간혹 동양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류들입니다. 또 하나는 세월의 힘입니다. 스페인이 중남미를 침략한 지 벌써 17세대가 지나고 있죠. 독립한 지도 200년이고요. 낙천적인 기질의 중남미인들은 이미 오래된 과거라고 쉽게 치부해버리고 말죠. 게다가 교육열이 낮아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스페인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 현실적으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고사하고 중국보다도 영향력이 적죠. 1991년 스페인의 주도로 중남미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중남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 식민지에서의 반미나 반프랑스, 반영국 정서에 비해 반스페인 정서는 훨씬 낮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스페인이 인종학살과 문명 파괴, 자원 약탈을 저지르긴 했지만 지금의 중남미인들은 큰 적대감이 없습니다. 여전히 오만하지만 그나마 유럽에서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이 정도가 중남미가 스페인에 대해 가진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